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사정이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충격적인 실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부동산 중개 시장이 됐든 부동산 분양 현장이 됐든 큰일이 난 것 같아요. 먼저 부동산 중개 시장 놓고 보면 첫 번째로 보면 매수세가 사라졌죠. 또한 그렇다고 해도 또 뭐 매도세가 또 확 증가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법인 매물은 좀 쏟아지고 있지만은 개인이 던지는 매물은 그다지 많지 않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중요한 건 매수세가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부동산 분양 시장, 즉 뭐 모델하우스나 이런 데 좀 방문을 해보면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취득세 문제에서 걸리고요. 양도소득세 문제에서 걸리고 또 뭐 종합부동산세 문제에서도 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양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압축을 해드리면 큰일 났다.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밥 먹고 살겠어라는 걱정이 뭐 저주로 그냥 입에서 튀어나온다는 얘기겠죠. 이처럼 부동산 중개시장이나 부동산 분양시장에서는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건데요. 뭐 이유는 간단하죠. 그동안 다주택자분들이 주택을 뭐 쇼핑하듯이 뭐 사모하지 않습니까? 뭐 현금 뭐 3월 가지고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10채를 사모으고 그렇잖아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그냥 쇼핑하듯이 막 쇼핑을 했지 않습니까? 다주택자들에 대한 마땅한 규제가 안 나왔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잖아요. 아무튼 매수세가 감소하는 이유 뭐 간단하죠. 뭐 첫 번째로 본다면 다주택자들의 취득세가 12%로 인상됐다. 요거 강력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또한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뭐 초정 대상 지역에 뭐 1가구 2주택이다라고 하면 추가 20%지 않습니까? 그리고 3주택자 이상은 추가로 3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얘기예요. 추가로. 그러니까 다주택자분들, 뭐 1가구 2주택, 3주택자 이상인 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부담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택수에 합산이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면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가 강화되죠. 즉 주택을 하나 더 취득해서요. 시세 차익을 노릴 사람들이 주택을 하나 더 가지게 됨으로써 받게 되는 취득세 중과세, 양도소득세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등등. 이건 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거의 뭐 투자 매수 심리가 극히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그동안은 법인 투자자들이 그냥 뭐 아파트를 또 사모하지 않습니까? 법인으로 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세금이 절세가 된다. 맥락은 요거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법인 투자자들에게 정부가 세금 폭탄을 그냥 안겨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법인을 만들어 투자를 했는데 이제는 세금 봉투를 팡 하고 터짐으로써 법인 투자자들이 아파트를, 주택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와중에도 사는 데가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배짱이다. 그래요. 물론 또 이렇게 철저한 분석을 또 하고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벌어서 세금으로 뭐 3,500만 원 또 지급하고 나머지 그래도 1,500만 원 번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법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대세의 흐름이라고 하죠. 큰 흐름, 맥락을 살펴보면 이제 법인 투자가 위축이 된다는 얘기예요. 또 법인이 그동안 주택을 사모았다면 법인이 이제는 사모으는 거는 고사하고 법인 입장에서는 주택을 팔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개인도 안 사지. 여기다가 법인 투자자들까지도 안 사니까 매수세가 많이 감소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사례를 놓고 보더라도 요즘 들어서 법인 매물이 막 쏟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손해를 보고 파는 법인이든 작은 이득을 보고 파는 법인이든 간에 이상하게도 법인이 판다는 아파트를 사는 매수인에 대해서 이 파는 사람, 즉 법인이 매수인이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겪어본 법인들을 보면 이 법인 대표자들이 매수인에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보냐?
매수인은요, 몇 주택이세요? 요걸 물어봐요. 매도인은 팔면서 요걸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매수인은 몇 주택이냐고요, 이게. 그러면 어떤 매수자는 무주택인데요 라고 이렇게 답을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면 네. 그래서 주택이 없으시니까 요번에 주택을 하나 구입을 하시는군요. 이렇게 하죠. 그리고 또 다른 매수인에게도 또 물어봅니다. 매수인은 주택이 몇 주택이세요? 라고. 그러면 어떤 매수인은요, 저는 다주택자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매도하는 법인은 깜짝 놀라죠. 아니, 그러면 취득세가 12% 부담인데 12%의 취득세를 부담하시면서도 이거 사시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는 그런 법인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요번에 나온 720 부동산 대책이 무섭다는 거예요. 뭐가요? 특히 취득세가. 또한 소규모 아파트 분양, 도시형 생활주택 등등 있죠. 이런 작은 집합건물, 공동주택을 또 분양하는 모델하우스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조차도 없다는 얘기예요. 모델하우스 요즘 가보시면 한산하다는 얘기예요. 단 인기 있는 지역은 빼고 그냥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는 동네에서 짓고 있는 그런 작은 나홀로 아파트 아니면 도시형 생활주택 요런 데 모델하우스 가보세요. 말 그대로 그냥 조용해요. 한가하다는 얘기예요. 구경하는 사람들조차도 없다는 얘기예요. 어쩌다가 몇 분이 모델하우스를 구경한다 하더라도 질문은 이런 질문을 하죠. 세금 어떻게 해요? 그래요. 세금 어떻게 해?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요 작은 아파트를 하나 사게 됨으로써 내가 현재 1가구 2주택인데 요 아파트를 하나 사게 됨으로써 1가구 3주택이 되면 취득세 걱정되죠.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걱정이 되죠. 요거 가지고 있음으로써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걱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의 질문이 요거 하나 더 사게 되면 저 세금 어떻게 돼요? 세금 무섭지 않나요? 이러한 질문을 한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분양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면 모델하우스 분양하시는 분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죠. 취득세 12%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됩니다. 보유세 올라갑니다. 종부세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거짓말을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매수세가요 끊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를 하고 싶더라도 다주택에 대한 부담 때문에 쉽사리 매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따라서 제가 보는 점에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요,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보다 더 철저한 양극화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오르는 지역은 지금보다 더 오르고요. 재미없는 지역은 지금보다 더 재미가 없는 그런 시장이 되겠죠. 아이, 교수님,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오늘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분양시장을 놓고 본다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 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분양은 미어 터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았다. 그러면 분양가가 대략적으로 30에서 40% 할인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분양 받자마자 매덕이 떨어지는데 로또죠. 요런 데는 분양시장이 미어 터진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동네에서 짓고 있는 작은 도시형 생활주택, 나홀로 아파트, 소규모 아파트들은요, 미분양 사태가 터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똘똘한 집 한 채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다주택자들에 대한 1가구, 2주택, 3주택, 4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심해되는데 요런 작은 아파트, 공시가격 1억이 넘는 요런 작은 아파트 몇 채 가져봤자 그냥 다주택자라는 거예요.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 중과되고 요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나홀로 아파트, 소규모 아파트, 지방에 있는 고분양가 아파트들이 뭐한다? 미분양이 일어날 가능성이 증가됐다. 더 확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건설 경기가 위축되는, 그렇잖아요. 심리가 위축된다니까요. 이제 요런 시장이 도래가 된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중개시장,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의 그런 중개시장 또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뜨는 지역이 있겠죠.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세종시, 뭐 대전시, 이런 지역 뭐 뜰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비규제 지역, 개발 이슈나 저평가되고 공급 부족인 지역, 이런 지역,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오른 지역,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요 지역의 개발 이슈, 그렇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공급이 안 돼. 이런 지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인 지역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이런 지역이 서서히 뜰 수밖에 없겠죠. 그 전반적인 흐름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뭐 예상한다는 거예요. 예측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지역은 당분간은 어떻게 된다? 약보합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매수세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리고 또한 현장에 가서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이나 분양계통의 담당자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한결같이 이런 말씀들을 해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 이래서 밥 먹고 살겠어요. 저희도 걱정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서는 충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